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윤석열의 반국가 세력으로 노동조합이 가장 최전선에서 탄압을 받았는데요. 그 탄압을 가장 많이 받았고 가장 희생되었던 노동자들이 바로 건폭몰이로 희생되었던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시죠. 그렇죠? 그거 제가 정확히 예, 알겠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입니다. 이 건설 노동자들이 윤석열의 이런 건폭몰이에 의해서 노동 환경들이 엄청나게 후퇴당하고 있을 때 우리 건설 근로자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특정한 정치 세력, 국민의힘을 부역하고 윤석열을 부역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특정한 정치 세력을 강요했던 그 것들이 논란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이 국정감사장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한 대행님이 여기 와 계시는 거죠. 그죠? 네, 제가 권한 대행으로 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의 낙하산 인사가 어떻게 각 기관에 앉아서 부역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내란숙의 윤석열에 의해서 건폭몰이를 당했던 그 노동자들이 노동 환경이 후퇴되고 있을 때 실제로 이 윤석열을 부역했던 김상인, 네, 김상인입니다. 네, 정말 참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그동안에 후퇴되었던 노동 환경에 대해서 지금은 다시 복원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건설 노동자 퇴직 공제 제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건설 노동자 퇴직 공제 제도가 완전히 목적이 너무 좋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퇴직 공제 제도를 받느냐 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아주 어려운 건설 일용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받죠. 그죠? 그리고 이 대상 근로자도 누구냐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 일용 근로자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 사회에서 열악한 노동자들이 이 공제회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제금이 너무나 적립 수준이 열악합니다. 어떻게 열악하냐면 일반 건설업의 퇴직 적립금 대비 66.6%, 그리고 전산업 대비는 40.2%,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의 78.1% 수준의 아주 열악한 환경에 지금 현재 처해 있다. 이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퇴직 공제금 넘겨주세요. PPT. 예.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인상했었던 저 도표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1년에 한 번씩 인상됐던 적도 있고 4년에 한 번 인상됐던 적도 있고 6년에 한 번 인상됐던 적도 있고 2년에 한 번 인상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20년부터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서 6년째 그 도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이로 보면 평균 6% 이상 인상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계산을 해보면 30%에서 36% 정도 인상이 필요해요. 그리고 부가금도 마찬가지로 이 부가금은 용도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아주 어렵고 열악한 어떠한 혜택도 못 받고 있는 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시다시피 내국인 숙련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복지사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복지로 건강검진이나 결혼 출산을 지원한다거나 자녀 학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 공제금과 부가금의 인상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빠르게 인상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하나를 더 제안을 드리면 이렇게 몇 년마다 한 번씩이 아니라 실제로 최저임금처럼 임금이 올라가는 매년 단위로 인상하는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고용노동부에 위탁한 근로자 기능 향상을 위한 취업 지원 사업으로 있었던 것이 건폭몰이에 의해서인지 24년도부터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의 숙련된 노동자들을 훈련시키는 예산 자체가 전액 삭감되어서 실제로는 숙련된 노동공이 올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예산을 복구하고 사업을 다시 실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기조실장님께서도 이와 네.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 종감 전까지 대책과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일단 네, 의견 몇 주시고. 가지 말씀드리면 예, 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다시피 퇴직공제 사업은 퇴직급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가장 취약한 건설 일용 근로자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지적하셨다시피 다른 퇴직금에 비해서도 수준이 굉장히 낮고 심지어 최저임금보다도 약 한 70% 정도, 78% 정도밖에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이 최저임금이나 다른 그 퇴직금 같은 경우 매년 정례적으로 이렇게 인상이 되고 있는데 저희 건설 일용 근로자들을 위한 이 퇴직공제 비금은 의원님 말씀대로 연평균 이게 저희가 20년 이후에 또 인상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갭이 점점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의원님 지적대로 매년 인상을 하든 아니면 그것을 일정한 기간을 반영해서 한꺼번에 인상하든 간에 그 방법은 좀 어느 게 낫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일정한 수준으로 인상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공제 부금의 경우 말 그대로 이제 퇴직 공제 부금은 근로자를 위한 거지만 그 사업부로 저희가 부가금을 걷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200원 정도 걷고 있는데 300원 걷고 있는데 그 돈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 일용 근로자를 위한 그 훈련 사업이라든지 취업 지원 사업 그리고 복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 답변을 좀 요약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건설 훈련이라든지 취업 지원이든지 복지 사업을 위해서 부가금 인상도 필요하다고 저희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실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조실장님도 잠깐. 예, 권노동 기조실장입니다. 방금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보고하셨던 것처럼 퇴직공제 부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2000년 이후에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건설근로자들 그 노소득 보장 그리고 기타 훈련이나 복지 사업을 위해서 부가금에 대한 인상도 충분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건설업체들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공공건설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건설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